선조실호 76권 선조 29년 6월 11일 정미 네번째 기사 1596년 명만료 24년 비변사가 아래기를 권려가는 섭유격이 널리 펴기를 바람으로 그대로 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마는 사기를 비밀히 해야 하고 적은 바야흐로 그대로 변경에 있어 떠나고 머무르는 것이 정해지지 않은 때인데 먼저 10만 대군이 후원하러 나온다는 것을 글에 나타내어 적중에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닐 듯합니다. 이제 우선 각도에 하유하지 말고 서울에서만 정하게 베껴 목판에 새겨서 수백여 장을 간행하여 섭유격에게 보이게 하고 나누어 보낼 때에는 먼저 경기와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에 선포하고 하삼도에 있는 사세를 보아 가을쯤에 나누어 보내어 곡식을 얻을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사세가 온당할 것이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호 76권 선조 29년 6월 11일 정미 5번째 기사 첫반사 황신의 서장에 신의 생각에서 새 중국 사신이 나오지 않으면 외추가 반드시 불만스러운 생각을 가질 듯하므로 그 뜻을 알아보려고 역관 이언서를 시켜 평조신에게 가서 보고 묻게 하였더니 말하기를 전일에 평행장이 가서 관백을 보고 이 정사가 견줄 데가 없어 존귀하다고 극진히 칭찬하였는데 이제 정사가 몰래 나갔으므로 관백이 몹시 서운히 여겼다. 관백이 양천사의 도회만 청하는 것은 참으로 겸령하여 감히 새 사신을 다시 청할 수 없기 때문이며 천조에서는 반드시 부사만을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어지당당한 천조에서 처음에는 두 사신을 차출하여 보냈는데 한 사신이 달아났다고 해서 도로 이렇게 구차하게 하리라고 생각하겠는가. 16역은 처음부터 양편 사이를 왕래한 자이고 또 바야흐로 일본 국도에 있으면서 이미 관백과 만났고 번번이 새 천사가 나올 것이라고 관백에게 말하였는데 이제 스스로 천사가 되었으니 무슨 낯으로 만나겠는가. 천조에서 따로 새 천사를 차출하여 보낸다면 벼슬이 아주 낮은 자라도 평행장은 관백에게 그 천사가 존귀하다고 할 것이다. 16역의 경우는 일본 사람이 그의 벼슬이 낮은 것을 본래 알고 있으니 결코 안 된다. 16역을 부사로 삼으면 보고 듣기에 무슨 영광 될 것이 있겠는가 하고 또 말하기를 천조에서 정사를 차출하지 않고 따로 부사를 차출하는 것도 관백이 바라는 것이 아니나 이것은 할 말이 있다. 만약에 이 노야가 까닭없이 달아나자 양 노야가 조용하게 진정시켰으니 그 공로가 작지 않다. 이 사람이 정사가 될 만하므로 천조에서 특별히 명하여 승차하였다고만 말하면 관백도 그렇게 여길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당초에 우리들이 부사가 도회하기만을 정하기만 하였는데 천조에서 책봉하는 큰 일을 구차하게 할 수 없다 하여 특별히 새 사신을 차출하여 보낸 것이라면 이 일의 채무에 매우 좋겠으나 이제는 천조의 처지가 이러하니 우리들도 끝내 입을 다물 수 없으므로 내가 어제 양 노야에게 곧바로 말하기를 천조에서 책봉하는 일을 완결지으려 한다면 쾌히 새 정사를 차출해 보내야 할 것이고 만약 준호하지 않는다면 또한 명백하게 설파해야 할 것이다 하였더니 양 노야가 오는 6일쯤에 차관을 보내어 급히 이 일을 청하려 한다고 말하였다 하더라 합니다. 그날 요시라가 와서 신에게 말하기를 당초에 천조에서 두 사신을 차출하여 보냈는데 이 정사가 뜻밖에 나간 것을 도망갔다고 하는 것도 이미 체면에 좋지 않고 관백이 만약 또 굳이 새 천사를 요구한다면 이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업신여기는 것이므로 관백이 다만 양 노야가 들어오기를 정하였으나 천조의 사처럼 말하면 다시 새 천사를 보내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어찌 양편이 다 채무에 맞지 않겠는가. 이제 천조의 처사가 이러하니
여기에 있는 장수들은 평행장 이하 모두가 실망하였다 하기에 신이 묻기를 이 뜻을 이미 관백에게 치보하였는가 하니 이오시라가 말하기를 평행장이 여기에서 조정하여 양누야와 상이하에 선처하려 하므로 관백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심유격은 아마 관백을 만났을 것인데 어떻게 말하였는지 모르겠다. 이곳에 있는 장수들의 뜻은 관백이 양누야만을 모시고 들어오도록 허가하더라도 반드시 새 천사가 나오기를 기다려서 도의할 수 있다고 한다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12일 무신 첫 번째 기사 경상도 진도 청송 영천 예안 풍기 등에 우박이 내린 것을 관찰사 이용순이 계문하였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12일 무신 두 번째 기사 강원도 횡성과 홍천 등에 우박이 내린 것을 관찰사 정구가 계문하였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12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충청도 단양, 창풍, 제천 등에 우박이 내린 것을 관찰사 이정암이 계문하였다. 사시는 논한다. 우박이 많이 내린 것은 춘추에도 드물게 쓰였다. 우리나라에선 거듭 나타나 자주 쓰여지고 있으니 그 변이 잠옷 심하다 하겠다. 시경에 하늘은 밝아서 너와 함께 출입 왕래한다 하였으니 임금이 응답하는 도리는 진실되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12일 무신 네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덕경이 아뢰기를 큰 적이 변경에 둔거하여 있으니 앞으로 있을 근심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때 조치하여 방비하는 대책은 오직 장수를 신중히 가려 쓰는 데 달려있는데 근래 승천한 자 중에는 자금만 상당한 자가 있고 이미 써보아서 공을 이룰 것 같지 않은데 다시 거두어 쓴 자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인재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으나 이렇게 규례를 따라 구차하게 채우기만 하면 급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대개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는 그 실상을 살펴야 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이 있더라도 깊이 믿어서는 안 되니 오직 그 실적과 행사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병사와 수사는 명망이 있는 사람을 작업에 얽매이지 말고 몇 명만 정하게 가려서 그 이력과 재능이 어떠한지를 살펴본 다음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를 뽑아서 계품하여 쓴다면 반드시 오늘날 작업만을 살펴서 의뢰, 제수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이 일을 빨리 비변사와 같이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곽재우의 사람됨은 신들이 깊이 알지는 못하나 그가 처음 의병을 일으켰을 때 군사를 쓰는 것이 다른 장수들과 잠옷 다르고 일을 처리하는 데는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 많았으며 도채찰사 이원익이 보낸 글을 보니 두세 번 경문으로 불러도 끝내 나가지 않았다 합니다. 도리어 어그러진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으므로 신이 본디 그 사람됨을 의심하였습니다. 그 뒤에 그가 늘 스스로 한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는데 당초 재산을 털어서 군사를 모을 때 적을 도벌하는 것만을 생각하였으므로 명조에서 강화의 싸움을 그만두게 되면 내가 나아가도 할 만한 일이 없으며 저자는 죄다 죽고 나 한 몸만 남았으니 자치를 감춰 세월을 보내고 싶을 뿐이다고 하였답니다. 그의 행사는 어그러지나 그가 뜻하는 말은 잠옷 아름다우니 사세가 어렵고 근심스러우며 장사가 모자라는 이러한 때에 이 사람을 써보지 않고 아주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충청도의 군민이 요즘 매우 지쳐서 원망이 일어나므로 이때의 장수를 맡을 사람은 또한 특별히 가려 보내어 진작시켜 조련하도록 해야 하니 곽재우를 우선 할만한지 써보고 그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아 맡길만 하면 그대로 성취를 당부하고 그렇지 못하면 물리쳐 보낸다 해도 방해될 것이 없겠습니다. 신들이 비변사에서 청구한 사람을 보니 옮겨 제수하기 어렵고 또한 10분 합당하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시종 생각하여 보건대 사람을 쓰는 방법은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그 방도가 가지가지이므로 감히
어리석은 생각을 주의다 아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비변사를 시켜 상의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특별히 가려도 마땅한 사람을 얻어내지 못하는 것을 전부터 많이 보았는데 하필 규례 밖의 일을 하려 하는가? 오직 본조가 전형하여 맡기는 데 달려있을 뿐이다. 규례 밖의 추수할 자가 있을 때에 임하여 여쭈어도 안 될 것이 없을 것이다. 곽재우는 경솔히 장수를 맡길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16권 선조 29년 6월 12일 무신 5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전 발포 만호 황정록은 편체된 뒤에 교대를 기다리지 않고 마음대로 방소를 버려두고 고향집에 가서 누워있으면서 사사로이 제 종을 보내어 제수도 받지 않은 김황을 재촉하여 부임하게까지 하였으니 굴령을 업신여기고 기탄 없이 방자하게 한 죄가 막중합니다. 나국하여 율에 따라 주의를 정하도록 명하소서. 변장을 제비할 때 부임하는 기한을 병조에서 상세히 살펴 금칙해야 할 것인데 발포 만호를 처음에는 부안의 김황을 차출하고는 부임은 순천의 김황을 재촉하여 진을 비운 것이 7달이나 되었는데도 좋지 않은 일이 없었으니 직분을 다하지 않은 것이 심합니다. 당상을 추구하고 생낭청을 파직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12일 무신 6번째 기사 행호군 황신의 서장에 정성의 차인이 일본에서 오고 심유격도 심천총에게 글을 보내었다고 하기에 신이 역관 이 언서를 시켜 요시라에게 물었더니 정성이 심유격을 모시고 이미 오사카에 이르렀고 18일에서 19일쯤에 관백과 만날 것이라 한다. 정성동의 그래도 관백이 말하기를 천사가 영에 이른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군사를 철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의 채무를 모른다 할 것이니 급히 양 사신과 조선 통신사를 모시고 같이 도해해야 한다 하였는데 행장은 다시 새 사신을 청하려 할 것이므로 이것을 숨기고 말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하고 임 통사도 말하기를 관백이 이미 13일에 그 아들을 새 관백으로 보응하였다 하였습니다. 조신이 신이 있는 곳에 와서 말하기를 어제 정성에게 글이 왔는데 관백이 정사는 떠나더라도 양 사신만을 모시고 들어오고 조선 통신사가 늦게 오거든 오는 것을 청할 것 없다고 하였는데 통신사는 언제 내려오는가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전일에 양 사신이 박통관에게 위임하여 보냈으니 서울에 도착한 지 열흘 뒤에는 회신이 있을 것이다 하니 조신이 말하기를 통신에 관한 일은 아직도 가부가 없거니와 조선의 처치가 번번이 일하니 매우 한스럽다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당초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통화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일본이 약조를 저버리고 신의를 어기고 까닭없이 군사를 일으켜 오늘에 이르렀으므로 우리나라는 늘 통신하는 것을 후회하는데 어찌 문득 전의 실수를 되풀이하려 하겠는가 하니 조신이 말하기를 전일에 군사를 일으킨 것은 우리들도 그것이 그런 줄을 아나 그 뒤에 장수들이 다 조선 지방은 매우 좋으므로 그대로 머물러 있고 싶다고 하는데 내가 관백에게 수백 년 동안 통화하다가 하루아침에 여기에 이르러 그 땅을 빼앗아 차지하여서는 안 된다고 힘껏 말하였으므로 관백이 드디어 군사를 철수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다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적국이 서로 침범하는 것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일본이 이미 조선을 짓밟았으니 조선도 일본을 짓밟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두 나라가 모두 허물을 돌릴 수 없겠으나 일본은 금백과 자녀들을 앞다두어 약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묘를 태워 없애고 선릉을 발굴하기까지 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삼척 동자도 반드시 그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하필 다시 통우를 하겠는가 하니 조신이 말하기를 당초에 나는
당초에 나온 일본 군사는 몇만인지 모르겠거니와 그 가운데는 나쁜 짓을 좋아하는 자도 있어 심한 자는 동침한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취하기까지 하는데 더구나 무덤 정도이겠는가? 이것은 장수들이 모르는 바이다. 어떻게 그것이 누구의 짓인지 알겠는가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그렇지 않다. 능침을 파낼 때에 외의 장군이 군병을 거느리고 친히 갔다 하는데 이것은 조선 사람 중에 직접 본 자가 있으니 감출 수 없다. 이 도둑을 잡아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나라의 분을 풀 수 있을 것이다 하니 조진이 발끈 성내며 말하기를 상관이 이런 말을 할 줄 몰랐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번에 온 것이 참으로 허사다. 이미 지난 일을 어찌 뒤미쳐 생각하는가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사람마다 이런 마음은 같다. 일본에도 선왕의 무덤이 있을 터이니 우리들이 일본 선왕의 무덤을 파냈다면 일본 사람이 잊을 수 있겠는가? 하니 조신이 말하기를 내가 지극히 어리석기는 하나 나이가 잠언 나눔으로 지식이 조금 있으니 어찌 조선이 일본을 원수로 여기는 것을 모를까마는 나 두껍게 여기에 와서 마치 평소에 서로 후의가 있는 자 같이 구니 상관에게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무선은 버려두고 말하지 말고 호의만 가지고 서로 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만약에 구원을 제기하여 두 나라의 화기를 상한다면 이를 이룰 기약이 없어질까 염려된다. 또 이를 처리하는 데는 사세를 보아야 한다. 천도도 말하면 봄에는 나고 자라게 하며 가을에는 말리고 죽게 만든다. 인사도 말하면 다 같은 사람이지만 어리석기도 하고 어질기도 하며 가멸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할 것으로 어찌 일정할 수 있겠는가? 다른 날에 조선이 다시 강해져서 일본이 오늘날 한 것처럼 일본을 짓밟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그렇다면 사세가 이러한 것은 우선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전일에 이 덕현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사실대로 말하였으나 번번이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 말이 거짓이 아닌 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관백은 조선 통신사가 오려 하지 않으면 굳이 청할 것 없고 오는 것이 늦으면 대동하여 도의할 것 없다 하나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조선의 사체가 끝내 좋지 않게 될 것이므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으나 상관이 말하는 것이 번번이 내 말과 서로 맞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 내가 전에 여러 번 조선의 상관과 이야기하였으나 다 같았는데 김응서만이 능히 내 말을 알아들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들이 이곳에 올 때마다 마음이 매우 언짢으므로 다시 군사를 출동하여 군사의 세력으로 위협하고 싶지는 않은 것은 아니나 관백이 이미 강화를 허락하였으므로 참고 그러지 못하는 것이다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승패는 무상한 것인 만큼 피차에 각각 때가 있는 것이다. 일본이 군사를 출동하더라도 우리나라 또한 반드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니 이렇게 하면 동호는 더욱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또 우리나라가 여러 번 패하였으나 의리가 아닌 것으로 위협하지는 못할 것이니 이런 것은 무름지기 하지 말라 하니 조신이 말하기를 내가 일본 사람이기는 하나 늘 조선을 잊을 수 없으므로 처음 왔을 때 제진의 사람들의 조선 사람을 죽이기도 하였으나 나는 번번이 삼척동자로도 보호하였더니 장수들이 다 나를 어리석다고 하였다. 이번에 통신사가 가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염려하지 않는데 나만이 근심한다. 이제 내가 여기에 왔으나 다른 사람들은 하면서 말하고 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온 것은 다른 뜻이 없다. 다만 관백이 이미 빨리 양노야를 모시고 들어오게 하였는데 조선의 통신사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 이에 오는 것이 조금 늦으면 오더라도 이를 성취하지 못할 것이므로 상관이 이 뜻을 아뢰기를 바래서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어서 묻기를 그렇다면 사신이 새로 오지 않더라도 곧 도의할 것인가? 하니 조신이 말하기를 어제 저녁에 양노야를 모시고 이야기하였는데 양노야가 말하기를 가지고 갈 칙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어쩔 수 없이 칙서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내일은 사람을 시켜 경사에 가서 주본을 올려 사직하고 새 정사를 차출하여 내보내도록 청하고 아울러 칙서를 청하겠다 하였다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통신사가 올 것인지는 나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양 노이야가 이미 위임하여 보냈으니 통신사 일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국왕의 윤허를 받으면 새 사신이 나오기 전에 이미 미처 차출하여 오지 못할 리가 있겠는가 하니 조신이 말하기를 천사는 길이 매우 멀어서 왕래가 늦은 것은 형세상 그러하나 이제 관백이 조선의 통신사가 이미 왔는지를 여러 번 물었는데 조선은 아주 가까운 곳인데도 이제까지 오지 않았으니 우리들이 장차 무엇라고 대답하겠는가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우선 열흘쯤 기다리라. 박통관이 오면 확실히 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조신이 드디어 작별하고 양 사신의 암문으로 갔는데 역관 김길손이 곁에서 여들어보니 조신이 양 사신에게 여쭈기를 내가 지금 황 배신을 보고 통신사 문제를 간절히 말하였으나 배신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잔말만 이야기하였다. 여기에서 눈으로 직접 보는 자도 이러한데 더구나 그 밖의 사람이겠는가? 큰일을 이룰 리가 결코 없다. 국왕은 아직 통신을 정하는 것을 모르는 듯하다 하더랍니다. 조신이 통신사를 빨리 내려오기를 바라 전적으로 와서 신을 만났는데 신은 조정의 의논이 어떠한지 모르므로 감히 경솔하게 대답하지 않았더니 그가 매우 불쾌히 여기며 갔습니다. 통신에 관한 일을 그들이 누누이 와서 말하고 중국 사신도 여러 번 재촉하였는데 다음번에 다시 문답이 있으면 어떻게 말할 것인지 조정에서 급히 헤아려 지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13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13일 기유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영의정 류성령 조의정 김응남이었다. 아래기를 오늘 신들이 섭유격을 보러 갔는데 필시 군량에 관한 일을 물으리라 생각하고 호주 참판 윤승훈과 같이 갔습니다. 섭유격이 나와서 접대하여 말하는 것이 매우 많은데 주에다 기억할 수 없으나 대개 군량을 좋지 않은 일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 않았었습니다. 혹 큰 원수를 갚아야 마땅하다고 격려하기도 하고 외적의 정세를 헤아리기 어렵다고 유시하기도 하며 조만간에 반드시 군사를 써야 할 것인데 군사를 쓰게 되면 군사의 식량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신들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우리나라의 존망에 관계되는 것이니 힘이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면 감히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노야가 지성껏 타이르기까지 하는 데이겠는가? 내 어버인 권력아를 보고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사람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없었으니 지극한 정성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빠름을 알 수 있다. 이제 바야흐로 수백 수천 장을 간행하여 군벽한 마을까지 모두 다 유포하고 그를 모르는 자에게는 혹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여 어리석은 남녀도 다 통하여 알 수 있게 하려 한다. 지금 민간에 묵은 곡식은 이미 다였고 핵곡식은 아직 여물지 않아 곡식을 거두기가 매우 어렵다. 지금 지연시켜서 가을이나 겨울철이 되면 듣고 본 자 중에 그 누가 감동하여 군량을 돕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면 얻는 것이 어떠하든지는 모르겠으나 반드시 보탬이 있을 것이니 이것은 노야의 은혜이다. 그 밖의 곡식을 얻을 방책도 모두 강구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임금과 신하가 밤낮을 없게 하는 것은 이 한 가지 일뿐이니 감히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땅이 메마르고 백성이 가난하여 곡식을 낼 길이 이 몇 가지밖에 없으므로 반드시 큰 군사를 공급하게 모자랄 것이니 이것이 답답하다. 또 전에 중국군의 지공에는 다 쌀을 썼으므로 장만하기가 더욱 어려웠었다 하니 섭유격이 말하기를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쌀이 없으면 좁쌀을 쓰고 좁쌀이 없으면 콩보리라도 다 먹을 수 있을 것인데 뭐 가릴 것이 있겠는가? 오직 장만되는 대로 장만해야 한다 하고 또 말하기를 마병은 2만을 징발하고 보병은 1만을 징발할 것인데 국경에 들어온 뒤에 지형을 보니 그 뒤에 진 땅이 많고 산길도 험한 데가 많아
마병은 달리기에 불편하다. 이제 보병 2만과 마병 1만을 쓸 것이니 이 뜻도 잘 알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묻기를 절강의 군사는 얼마나 되는가 하니 절강 군사는 3천인데 이 군사도 모자라면 이어서 10만을 징발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손 군문의 수첩 한 장을 내어놓고 또 병량의 대략을 적은 한 첩을 보이며 말하기를 이 첩을 가져가서 국왕에게 아랜디로 도로 보내라 하고 또 큰 글씨 넉 장을 내었는데 그 뜻은 대개 모두 각판하여 군현 주부에 나누어 주어 별도로 삼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황조, 홍무 때의 너희 복록은 백성의 기름이다. 백성은 침학하기 쉬우나 하늘은 속이기 어렵다는 어제 16자를 천하의 수령이 진무하는 청사에 걸어두고 그 마음을 경계하게 하였는데 이에 이번에 또한 그 뜻을 본또 말만 조금 바꾼 것입니다. 신들이 사례하기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인데 노위하여 오질 날은 장차 우리나라의 만 백성이 다 그 은혜를 받을 것이니 가져가서 국왕에게 아린 뒤에 인출을 해내어 반포하겠다 하였더니 섭유격이 기쁜 빛으로 치사하였습니다. 이에 그 글도 함께 읽게 합니다. 섭유격이 또 말하기를 국왕이 이번 어의를 보니 한 가지뿐이었다. 이것도 검소한 덕이거니와 모두 다 백성을 위하여 그러는 것이다 하기에 신들이 공수하여 살이하였습니다. 또 가정 몇 사람을 나오게 하여 검, 삼지창, 봉을 써보게 하였는데 한참 뛰고 휘두르다가 파하였습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몇 해 동안 척총병을 수행하여 군기에 잠옷 익숙하다. 왕년에 절강도 외화를 매우 참혹하게 입었는데 척야의 도움으로 소탕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화가 이곳과 어찌 달랐겠는가 하기에 신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나라는 100년 동안 태평하였으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 이제 본떠서 조련하려 하면 성취하기 어려울 듯한데 노야가 여기에 와 주었고 척야의 묘법도 깊이 아니 가르쳐 주신다면 병조 등의 관원이 스스로 나아가 분부를 듣고서 군조를 교련할 수 있을 것이니 더욱 다행이다 하였더니 섭유격이 또한 기뻐했는데 허락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죄다 아리지 못합니다. 또 말하기를 오종도와 호응원이 이제 외영으로 떠날 것이다 하기에 신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외적의 정세를 탐지하려는 것이다 하고 또 묻기를 신무시가 김 판서에게 글을 보냈다 하는데 무엇을 말하였는지 모르겠다. 어찌 배신에 관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기에 신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나라는 외적과 하늘 아래에서 같이 살 수 없으니 사신을 통할 리가 없다. 접대 심유격이 자문을 보내고 그 뒤에 이 책사가와 양부사가 차례로 자문을 보냈으나 우리나라는 다 따르지 않았고 가장 뒤에 양부사가 천사가 장차 도의해야 할 것이니 근수하는 배신을 보내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입장이 난처하여 아직 회복하지 못하였다 하였더니 섭유격이 빙그레 웃으며 말하기를 이것은 내게 관계되지 않는 일이니 감히 어떻다고 말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또 왕 동지가 도중에 붙여온 소첩을 내어 보였는데 그 가운데 방주가 말할 만하면 말할 것이고 말할 만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 것이나 일이 대체에 관계되므로 경솔히 말해서는 안 된다 한 것이 있으므로 신들이 괴이하여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섭유격이 말하기를 저는 저이고 나는 나이니 이러한 말이 있더라도 나는 반드시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들을 것이다 하고 끝내 글 가운데서 가리킨 뜻이 어떠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저 섭유격은 오로지 병량을 위하여 왔으니 우리나라는 힘을 다하여 조치하여 봉행하는 뜻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섭유격이 또 묻기를 호조의 김 판서는 언제 올라오는지 급히 올라와야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호조의 일이 매우 급한데 장관이 오랫동안 외방에 있으니 다시 하서하여 밤낮을 가리지 말고 올라오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마땅하겠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